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피플 이영현입니다. 저는 지금 캘리포니아주 실리콘밸리에 구글이 처음으로 직접 지은 신사옥에 나와 있습니다. 자, 이번에 소개해드릴 분은 한인 여성으로 나이 50에 이곳 구글 본사에 직접 자리를 만들어서 들어오신 능력자입니다. 정김경숙 디렉터 소개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디렉터님. 네, 안녕하세요. 정식 직함이 네. 구글 인터내셔널 미디어 스토리텔링 디렉터입니다. 네, 맞습니다. 정확히 어떤 일을 하는 건지 네. 저는 알고 있겠지만 네, 네. 다시 한번 설명. 그래서 제가 글로벌 커뮤니케이션 팀 안에 있고, 네. 그거는 이제 대외적인 커뮤니케이션을 맡는 거고, 그 안에서 이제 인터내셔널 스토리텔링 팀은 제가 미국 내에 있는 전 세계 미디어를 이제 제가 대상으로 이제 스토리를 만들어내는 그런 아하.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KBS를 포함해서 네. 전 세계에 있는 그런 특파원분들 만나고 있어요. 그렇군요. 네. 디렉터라고 한다면은 혹시 네. 사람 여러분들이 이제 잘 모르실 것 같은데 네. 어떻게 보면 이제 책임자 뭐 이런 건데 네. 우리가 생각하기엔 그냥 임원으로 생각하면 맞습니다. 되죠. 네. 그럼 상당히 고위 아이고. 직에 계시는 분인데. 네. 자, 3년 전에 이 구글 본사에 입사한 네. 이른바 새내기라고 할 수 있나요? 맞습니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전에도 네. 사실 구글에 계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자리를 직접 만들어 오셨다는 거에 사람들이 많이 놀라더라고요. 네. 그 이야기 좀 먼저 좀 네, 해주세요. 네. 저는 구글에서 일을 시작한 거는 구글 코리아 한국 팀에서 시작을 했고, 네. 15년, 10개월 전에 네네.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구글 코리아에서 12년을 있었고, 네. 이제 거기서는 그 한국의 구글을 홍보하는 아니면 네. 커뮤니케이션을 책임지고 있었습니다. 그때도 뭐 임원으로 있었고요. 네. 전문임으로 계셨어요. 네, 네. 근데 이제 그때도 되게 재밌게 일을 했는데, 네. 제가 그 한 3년 전쯤 이제 전 세계 커뮤니케이션을 담당하는 팀들이 전 세계 모여서 회의를 하는데, 이제 네. 그때는 마지막 날은 이제 전 세계 커뮤니케이션을 총괄 담당하는 사람하고 지릉다 무슨 제한 시간을 가져요. 네. 근데 프레토킹 같은. 네. 근데 이제 그때 생각하기에 나라 팀에서는 열심히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또 미국에 있는 본사 팀도 열심히 하는데 중간에 중간고리가 좀 없다는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KBS가 한국 KBS 팀이 우리 신년 기획을 하는데 본사에 가서 미국 본사에 가서 어떤 스토리를 만들고 싶다. 그러면 네. 한국 팀은 여기서 도와주고 싶지만 미국에서 좀 받아줘야 되거든요. 네네네. 여기서 프로그램도 만들어주고 예. 뭐 인터뷰도 어레인지를 해야 되고. 근데 미국에 있는 또 커뮤니케이션 팀은 또 미국 일만 하다 보면은 또 이걸 도와줄 여력이 안 되고. 그렇죠. 또 하나는 예를 들면 또 미국에 있는 특파원들이 나 지금 이런 스토리를 하고 싶다라고 하는데 담당자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무주공산 같은 그런 네네네네.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래서 이런 그 인터내셔널한 미디어를 담당한 사람이 본사에 주재하고 있으면 참 좋겠다. 네. 근데 그 얘기를 해서 제안을 했어요. 그래서 근데 그때가 바로 여름 휴가 직전이었는데 그래서 이제 휴가를 갔죠. 그냥 제안했더니 뭐 저희 총괄 그 SVP 분이 좋은 아이디어다. 그래서 그런가 보다. 이제 그러고 전 휴가를 갔는데 휴가 중에 이제 이메일을 봤는데 정말 정확히 3주 뒤에 네. 그 잡 오프닝이 난 거예요. 그 자리 사람을 원한다. 원한다. 이렇게. 예, 인터내셔널 스토리텔링 리드. 근데 저는 그때 너무 기뻤던 게 네. 이 회사는 제안을 하면 없는 자리도 이렇게 만들어지는구나. 그게 네. 너무 기뻤고 네네. 그 자리에 제가 어플라이 한다는 생각을 안 했어요. 처음엔 안 하셨고. 네, 왜냐하면 이제 그때 나온 직구는 이번 디렉터 레벨은 아니었기 때문에 네. 그냥 이거는 내가 갈 수 있는 자리는 아닌가 보다라고 생각을 했고 이제 휴가를 이제 즐기고 있는데 그래도 물 하나 볼 걸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그 전체 또 채용 담당하는 시니어 디렉터가 있어서 휴가 중에 막 이제 채팅을 네. 했어요. 내가 관심 있는데 이 자리에 또 그 친구가 네가 관심 있으면 네가 와야지. 네가 그 아이디어도 제안을 했고 네가 생각 있지 않겠냐. 그래서 근데 내가 지금 직급이 좀 안 맞는 것 같아서 네. 했더니 네가 와서 네. 이거 너가 더 역할을 넓히고 네. 팀도 뽑고 그래서 팀을 키우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렇구나. 그래서 정말 물어보길 잘했다. 네. 그래서 정말 딱 한 달 만에 제가 미국에 왔습니다. 제안을 하고 그 자리가 만들어져서 네. 이제 미국에 와서 그 스토리텔링을 맡고 있고, 근데 지난 3년간은 스토리텔링뿐만 아니라 제가 뉴미디어도 확장을 했고 또 소셜미디어도 저희 팀에서 하고 있어서 네. 그 친구 얘기한 대로 정말 팀을 확장해서 네.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몇 개국, 몇 개 지역 특파원을 이제 네. 대상으로 활동을 하시는 네. 건가요? 현재는 뭐 모든 나라를 다 할 수가 없어서 네.
지금 한 초점을 맞추는 거는 한 25개, 30개 국을 하고 있고 네. 특파원 숫자로 보면 한 40명에서 60명 사이. 근데 저희가 이제 행사마다 아니면 탑픽마다 네네. 어떤 기자는 나는 AI에만 관심 있고 아하. 어떤 기자는 나는 이런 뭐 제너럴한 일반적인 거에 관심 있다 아니면 비즈니스에 관심 있다 하기 때문에 토탈은 60명 정도 되는데 이제 주제별로 이렇게 제가 컨택을 하고 있어요. 주로 실리콘밸리에 나와 있는 특파원들이 대상이겠죠. 70%가 아, 그렇군요. 네. 자, 그러면은 사실 제가 알기로는 구글 코리아를 거의 지금과 같은 크기로 키워냈고, 그리고 거기서 굉장히 고위직 임원을 하셨고, 그리고 연봉도 꽤 괜찮게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모든 걸 다 버리고 네. 미국의 본사에서 처음 새로운 사람들과 새로운 일을 시작할 만큼 그렇게 매력이 있었던 게 뭔지 전 일 말고 또 다른 게 있었을 것 같아요. 그게 네. 뭐예요? 일단 정정하자면 제가 구글 코리아의 초기 멤버지만 뭐 네. 아주 그렇게 그 모든 걸 다 리드하진 않았고요. 네. 물론 이제 초기 멤버로서 또 이제 한 커뮤니케이션 팀을 담당을 하고 또 매니지먼트 팀에서 같이 일을 하면서 더 큰 책임은 더 있었어요. 근데 네. 이제 12년 넘게 일을 하다 보니까 물론 한국 팀도 굉장히 재미있지만 그래도 본사에 가서 일하는 게 뭔가 이런 생각도 좀 들었고 물론 그 의사결정이 쉽지는 않았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연봉을 제가 줄여서 오진 않았지만 네. 제가 이제 한국에 있을 땐 팀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근데 여기 오면은 신생팀이기 때문에 어쨌거나 1인 오피스, 1인 팀으로 시작하니까 밑에 아무도 없고 그렇죠. 아는 사람도 없을 테고. 아는 사람도 훨씬 적고 네. 그럼 내가 진짜 여기서 이렇게 가는 게 맞을까? 내가 진짜 편한 자리, 누구나 또 아는 사람, 뭐, 이제 뭐 사실 업계에서 다 알거든요. 네네. 뭐. 근데 다시 정말 바닥부터 시작하는 게 맞을까라는 고민 진짜 물론 했는데 네. 또 한편으로는 구글 너무나 좋은 회사지만 제가 이제 그때 딱 신이었는데 네. 제가 이제 은퇴를 이렇게 편하게만 하다가 은퇴하는 건 너무 아닌 것 같다라고 해서 한 번은 좀 모험을 해봐야 되지 않겠는가 해서 이제 본사행을 선택을 했고, 물론 이제 한 명의 팀으로부터 시작했지만 또 이렇게 팀이 이렇게 커지고 하니까 네네. 또 보람도 느끼고 사실 근데 쉽지는 않았어요. 아, 예. 그렇군요. 미국에 오셔서 어떤 점이 가장 힘들었어요? 가장 힘든 거는 두 가지로 제가 말씀드릴게요. 하나는 만나야 될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한국은 네. 물론 이제 제가 만나야 될 사람은 한국에 있는 팀원들하고 매니지먼트 팀. 그 정도 물론 이제 본사나 아니면 이제 아태 지역 본부랑 뭐 같이 일을 하더라도 다 사실은 이렇게 좀 눈 안에 다 들어오는 사람들인데 여기는 정말 그 숫자가 뭐 10배 이상이 커진 거예요. 그러니까 막 정신이 없고 제가 사실 또 사람 이름을 잘 못 외우는데 그 예. 짧은 기간에 사람을 다 알아야 되고 사람을 많이 아는 게 중요한 게 왜냐하면 저는 다른 팀하고 일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렇죠. 다른 사람 협조를 협조를 구해야죠. 많이 구해야 되는데 얼굴 한번 본 것과 안 보는 게 너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사실 제가 미국에 와서 90일 동안 100명 만나기 그 작전 뭐 이걸 했어요. 그래서 매일매일 만날 사람을 이렇게 엑셀 시트처럼 스프레드시트 하고 이 사람 만났구나 이렇게 지워가면서 100명을 만났어요. 일부러 예. 그렇게 만나야지만 제가 일을 더 수월하게 할 수 있으니까. 그럼 그 사람들한테 오늘은 당신입니다. 당신이 오늘 나의 목표입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신 거예요? 뭐 그렇게는 안 했지만 제가 3개월 동안 난 100명을 목표로 하고 있고 그래서 난 빨리 사람을 많이 알고 싶다. 근데 사실 그렇게 짧은 기간에 만나니까 기억을 사실 못하지만 이런 건 있어요. 제가 다음에 일을 해야 되고 협조를 구할 때 그때 우리 인사했던 로이스야 라고 한다면 저는 사실 그 사람 기억 못 하는데 이제 저거 막 액센트도 있고 또 이 자리가 새로 생겼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은 또 주목도가 높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저를 기억해요. 그러니까 일하기가 너무 수월해졌고 그래서 그 사람 만나는 게 좀 어려웠고 두 번째는 영어죠. 저 뭐 어차피 뭐 미국에서 태어난 사람도 아니고 다 커서 이제 미국에 왔으니까 언어라는 게 아무리 제가 열심히 해도 한국에서는 외국인으로서 했기 때문에 약간 우리가 말하는 배려 영어잖아요. 네네. 좀 천천히도 해주고. 근데 여기는 뭐 완전히 속사포로. 속사포로 가다 보니까 뭐 사실 잘 못 알아듣는 있고 지금도 사실 저 100% 알아듣지 못하거든요. 맨날 표현 적어가면서 영어 공부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지금도 사실은 영어는 되게 항상 힘들어하는 영역입니다. 지금도 공부 중. 지금도 공부 중. 저의 한 에피소드는 제가 지난번, 제가 이제 한 달 전에 AI 이벤트라는 걸 했는데, 네. 2박 3일 동안 했어요. 저희 팀원하고. 근데 세 번째 날, 마지막 날인데,
다들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음. 마지막에 이제 약간 페어웰 디너가 있었어요. 네. 그래갖고 이거는 팀원들 다 보내고 그냥 내가 다 해야 되겠다. 그래갖고 이제 아. 팀원들한테 이제 문자를 했어요. 그래서 네. 그냥 you can go home early. 뭐 you don't need to join the business dinner 네. tonight. You are tired. 그러니까 너무 피곤하지. 집에 일찍 가서 가. 쉬어. 이런 정말 좋은 그런 네, 건데 제가 거기다 대고 you don't need to join the dinner. Go home early. You are tired가 아니라 you are fired라고 제가 오타를 한 거예요. 어머나. 어떻게 하셨어요, 그래서? 근데 그걸 발견을 한 2, 3분 있다 했죠. 그래서 물론 이야. 이제 막 해갖고 야, 너 you are never fired. 미안해. 막 이제 이렇게 했지만 아이고. 사실 그런 오타 이런 것들도 지금도 하고 맨날 실수하거든요. 근데 뭐 그러면서 배우지 않는가. 근데 또 네. 그 친구를 또 막 설명을 해요. 그러면 네. 또 나는 너가 그 오타인지 당연히 알았어. 뭐 이렇게도 하고. 네. 근데 제가 못하는 점은 그냥 못하는 걸로 그냥 받아들이고 그냥 열심히 해요. 다녀보니까 어떠세요? 구글이라는 회사 참 네. 정말 세계적인 회사인데 지금 인터뷰하는 이 공간도 네. 사실 새롭게 꾸며진 공간. 네. 굉장히 놀라운 경험인데 저한테는 네. 어때요? 이 회사는 어떤 회사예요? 제가 이제 15년 넘게 뭐 16년 이제 가까이 있는데 저는 구글이라는 회사가 한 20년 훨씬 넘었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정말 자기 성장하려고 굉장히 노력하는 거. 근데 그 성장이 회사 성장으로 머물러 있지 않고 개인의 네. 성장까지 온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구글을 좋아하지 않을까. 네. 그러니까 저는 이제 구글에서 그래서 저는 이제 15년 이상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고 예. 또 하나는 이 공간 굉장히 정말 크리에이티브가 펑펑 넘치는 그런 인스파이링한 공간이어서 구글에선 정말 사람들한테 어떻게 하면 너의 베스트를 끌어낼 수 있는가 이런 걸 좀 계속 모티브를 주는 것 같아요. 예. 네. 신사옥 얘기를 네. 드렸는데 저는 여기가 무슨 뭐 큰 몰 같이 느껴졌어요. 놀이공간도 네. 있고. 직접 오셔서 보고 네. 일해 보시니까 네. 어떤 점이 제일 마음에 네. 드시던가요? 네. 그러니까 이 공간은 사실 신사옥은 구글이 설계부터 시작해서 완공까지 하는 거여서 구글의 모든 철학이 다 녹아져 있는데 가장 크게 다른 게 이게 거의 한 10층짜리 건물이 2층밖에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1층은 지금 그냥 모든 사람이 같이 만나는 공간, 미팅룸이랄지 아니면 이런 그냥 자유롭게 만나는 예. 공간, 아니면 카페테리아가 예. 있는데 2층은 이제 일하는 공간이고요. 예, 업무 근데 공간. 업무 공간인데 이 오픈 공간이 너무 많아서 사람 정말 이렇게 지나다니다가 하이하고 근데 이건 말이야 라면서 물어보기도 하고 그래서 네. 협업을 정말 자연스럽게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저는 그렇게 많이 얘기를 하고 네네. 할 때 아이디어가 나온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게 정말 구글이 갖고 있는 그 공간에 대한 철학이 아닌가 그런 네. 생각이 좀 들어요. 집보다도 더 좋아 보이는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 오면 먹을 것도 더 많죠. 뭐 운동시설도 있죠. 네. 그리고 뭐 커피도 바리스타님이 막 완전히 네. 고급지게 해주시죠. 그러니까 네. 저는 사무실 오는 게 너무 즐거워요, 솔직히. 이게 이제 새로운 일하게 만드는 유인책이라고 맞아요. 생각이 드시는군요. 그럴 수 있어요. 네. 그러면은 자 이렇게 구글을 설명해 주실 수 있다 그러면은 구글의 경쟁력은 어디서 나온다고 보세요? 네. 구글의 경쟁력은 저는 끊임없이 노력하고 끊임없이 새 제품이나 새 기술을 소개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구글이 사실 검색 회사로 시작을 했지만 검색 네. 이후에 갑자기 어떻게 보면 뜬금없이 안드로이드라는 그런 모바일 브라우저를 만들어냈잖아요. 네. 그리고 나서 지금 이제 안드로이드 폰이라는 게 생기고 또 뜬금없이 크롬이라는 또 웹 브라우저를 만들어내고 네. 어떻게 보면 왜 잘 나가고 있는데 왜 이런 느낌이 사실 예. 그 중간중간 드는데 사실 그게 구글의 경쟁력 같아요. 구글이 만약 검색 회사로만 머물고 있으면 네. 있었다면 이런 큰 성공을 못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AI에 굉장히 많이 투자를 많이 하고 포커스를 맞추는 것도 10년, 20년을 바라보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끊임없는 혁신의 속도, 네. 그 방향성, 제가 그게 차별점 같아요. 그게 사실 사람한테서 나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구글은 천재가 많다고 들었는데 직접 천재를 만나보신 적도 있어요? 어떠세요? 제 주변 사람 다 똑똑한 사람 같아요, 사실은. 네네. 예, 근데 이 실리콘밸리 계신 분들 다 천재일 것 같고. 네. 근데 이제 그런 건 있어요. 이제 구글에서 제가 인터넷을 설계하신 분이 구글에 있어요. 빈트서프라고. 네. 그분하고도 이렇게 캠퍼스에서 만나거든요. 그러면 네. 약간,
와, 인터넷에 설계한 분이 여기 계시네, 뭐 이런 것도 들고, 물론 이제 코비드 전이었지만. 네네네. 아니면은 뭐, 검색을 이제 우리 맨 처음에 설계한 구글 창업자들도 이제 캠퍼스에서 뭐 왔다 갔다 만나거든요. 그러면, 와, 저런 사람이 여기 있구나. 아니면 AI의 구루들도 여기 있고. 그래서 사실 엔지니어 분들이 구글에서 일하는 거가 뭐가 좋냐 그러면 정말 내가 우러러보는 사람이 그냥 옆에 캠퍼스 주변에. 옆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네. 진짜 이메일 보내서 물어볼 수 있고. 아. 그래서 사람들이 정말 가장 큰 경쟁력이고 네. 그 사람들이 주변에 있고 언제든지 물어볼 수 있다라는 것 음. 같아요. 근데 다들 똑똑한 것 같습니다. 제가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만큼 능력이 있으셔서 그런 것 같은데. 그래서 책도 쓰셨어요. 아, 네. 제목이 네. 계속 가봅시다. 남는 게 체력인데 네. 왜 이런 제목을 뽑으셨어요? 그러게요. 예. 근데 사실 여기서 네. 남는 게 체력인데는 네. 뭐, 이 피지컬한 신체적인 체력도 말을 하지만, 네. 마음 체력도 사실은 다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직장 생활을 30년 이렇게 하면서, 우리의 직장 생활을 이렇게 길게 끌어가는 게 원동력이 무엇일까, 이런 네. 생각이 좀 많이 들었고, 네네. 사람들이 이제, 저 로이스라고 부르는데, 로이스는, 이래서 다르다라고 항상 얘기하는 게 뭐냐면, 에너지가 넘친다, 열정이 넘친다, 이렇게 말을 해서, 예. 저도 이제 곰곰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 나는 열정이 넘치지? 나는 왜 에너지가 넘치지? 예. 그거의 원동력은 무엇이지? 라고 생각해 보니까 기본적인 거는 이 육체적인, 신체적인 체력에서 출발하더라고요. 저는 이제 29살 때부터 운동을 정말 꾸준히 하고 있고 예. 지금도 하루에 1시간 반에서 2시간은 운동을 해요. 예. 근데 이렇게 사람이 몸이 좀 이렇게 좀 건강해야지 사실 여유도 생기고 그렇죠. 아이디어도 생기거든요. 맞습니다. 뭐 피곤한데 내가 이런 아이디어가 있어 이렇게 못 하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저는 전날 막 이렇게 주말에 등산 다니고 뭐 뛰고 걸으면서 막 이렇게 이런저런 생각나면은 팀 회의에 가서 그런데 말이야 내가 이런 생각이 났어. 예, 예. 여유가 있고 몸이 정말 돌아갈 때 이렇게 네. 창의성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네. 이 체력이 되게 중요하구나. 그래서 이제 제가 제목을 그렇게 정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근데 체력이 받쳐준다고 해서 네. 무엇을 배우고 익히는 거는 또 다른 문제거든요. 네, 네. 제가 디렉터님 이력을 봤더니 대학원을 5군데 네, 나왔어요. 맞습니다. 네. 아니 뭘 그렇게 배우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대학원을 5군데나 네. 나오셨는지. 네. 지금도 또 공부하시고 싶은 게 네, 있는지. 네. 일단 5군데 대학원 어떤 네. 공부하신 거예요? 일단은 이제 읊어보면 네. 이제 제가 한국에서 문과를 나왔어요. 네. 문과를 나오고 비즈니스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한번 음. 공부해보고 싶다 해서 미국에 와서 MBA를 했고 네. 그다음에 이제 한국에 돌아갔는데 한국에 제가 모토로라를 들어가면서 그때 이제 커뮤니케이션 홍보팀에 있었어요. 예. 근데 마케팅 제가 MBA에서 마케팅을 포커스를 했는데 네. 마케팅과 또 커뮤니케이션은 약간 오버랩은 약간 있지만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네. 나는 정말 커뮤니케이션을 잘해보고 싶다. 그래서 이제 예. 대학원을 언론 홍보 대학원을 2번째로 갔고 네. 그다음에 모토로라 내부에서 제가 사내 이동을 해서 온라인 마케팅 팀을 간 거예요. 네. 근데 제가 그 당시 MBA를 다닐 때는 인터넷이라는 게 없어요. 그래서 없었기 때문에 무슨 온라인 마케팅 아니면 데이터베이스 마케팅이라는 개념조차도 없었고 근데 그 일을 해야 되니까 네. 배워야 됐으니까 또 제가 경희대 비즈니스학과를 가서 또 온라인 마케팅 거기서 배웠고 네. 세 번째 네. 네 번째는 이제 구글에 들어와서 보니까 인터넷이라는 그런 산업계가 신생이었거든요. 신생 예. 산업계다 보니까 정책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어허. 인터넷 정책을 알아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정책학 대학원을 네 번째로 다녔고 네. 그리고 이제 유튜브가 굉장히 커가면서 왜 우리 초등학생들이 네. 장래희망이 뭐 유튜브 크리에이터가 가장 많이 크리에이터, 예.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런 문화가 디지털 문화가 되게 중요하구나. 그래서 디지털 문화를 한번 공부해볼까? 그래서 이번엔 박사과정으로 들어갔긴 했지만 미국에 오게 되고 제가 마치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5개 대학원을 좀 다녔고 네. 이거를 다닌 이유는 저는 뭐 스펙을 쌓으려고 다닌 게 아니라 제 일을 잘해야 되니까 필요해서. 필요해서 네. 다녀 보니까 이렇게 5개를 다니게 됐고 이렇게 대학원을 다녀서 되게 좋았던 건 뭐냐면 사실 제가 이제 다른 사람 이렇게 왜 잘 되면 우리 정말 진심으로 축하해주고 싶잖아요. 네네. 근데 내가 부족하면 시기하고 질투심이 약간씩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없애는 방법은 내가 잘하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는 일에서 1인자가 되면 시기 질투 전혀 안 생기더라고요. 정말 100% 남 잘 되는 거 축하해주고. 그래서 네. 제 정신 건강에도 너무 좋고 네. 제가 일을 잘할 수 있어도 좋고. 근데 이렇게 자꾸 저를 채우니까 왜 이렇게 허기진다는 느낌 별로 없어요. 근데 네. 왜냐면 직장 생활을 한 5년 이상 하다 보면 이런 느낌이 들거든요. 왜
이렇게 저금 통장에서 야금야금 이렇게 뺏기기만 하는 거. 네. 내 능력을 뺏기기만 하고 채워지는 맞아요. 게 없다 보면 그냥 왜 가시고기가 껍데기만 남고 죽는 것처럼 아, 내가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 회사는 뭐 매출 40% 성장하고 있는데 난 제자리인 것 같고 그러다 보면은 사실 번아웃에 빠지거든요. 그럼 오래 못 가거든요. 네. 직장 생활에. 그래서 직장 생활을 오래 이렇게 정말 충만한 게 동기부여 되게 하려면 정말 이런 체험이 있어야지만 되겠더라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사실 경험담이에요. 네, 경험담입니다. 인데 체력을 강조하시고 열심히 하셨지만은 사실 사람이기 때문에 네. 지칠 때도 있잖아요. 네. 그럼 어떻게 풀어요? 네. 아, 저는 풀 때는 이렇게 이 고무줄을 정말 탁 놔요. 뭐냐면 저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아니면 일할 때는 정말 팽팽하게 네. 정말 짝질 시간 없이 살려고 너무 열심히 하는데 네. 제가 논다 그러면 저는 어. 완전 이렇게 탁 넣어버리거든요. 어. 예를 들면 저는 저의 여행 스타일은 저는 예약 안 하고 가요. 그냥 뭐 그냥 무작정. 무작정 가서 네. 그냥 부딪히고 아. 여행을 하고 그러니까 저는 국내 여행할 때도 가서 좀 잠자리가 없으면 저는 식당 가서 아주머니 좀 재워주세요 그래요. 그리고 자요. 예. 그리고 뭐 어디 가서 뭐 민박집 가서 방 없다 그러면 제가 청소할게요. 그리고 자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정말 스케줄 없이 다녀요. 주말에는. 네. 그리고 저 뭐 해외 여행 갈 때도 첫날만 예약하고 나머지는 그냥 가면서 내가 여기서 흘러가는 대로. 네, 여기서 뭐 네. 이틀 있을지 아니면 너무 좋아갖고 5일 있을지 모르면 그냥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바쁨과 안 바쁨을 이렇게 좀 잘 조절해서 하니까 뭐 저는 그렇게 좀 저를 푸는 것 같아요. 사실 제가 이제 디렉터님 인터뷰를 약속을 하고 제 공부를 좀 했는데 네. 끊임없이 뭘 배우세요. 그러니까 네. 공부도 배우는 거지만은 네. 다른 것도 끊임없이 배우시는데 그 기간이 굉장히 오래 네. 지속이 되더라고요. 네. 장점이자 어떻게 보면은 못하는 것도 끝까지 해서 완성을 하는 그런 어떤 뿌리 뽑는 성격인 네. 것 같은데 맞아요? 네. 본인이 그렇게 보시기에? 뿌리 뽑는 성격은 아닌데 아마 네. 포기는 안 하고 싶은 거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예를 들면 제가 뭐 검도를 이제 15년째 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15년 하면 한 거에 비해서 전 정말 제가 15년 해가 그 레벨은 좀 낮고 제가 대금이라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악기 중에 하나인데 네. 7년을 했어요. 근데 어떤 사람 7년 했다면 아마 지금 제가 7년 했던 것보다 훨씬 잘하실 거예요. 근데 저는 되게 느려요. 느린데 한번 해보자라는 게 있고 잘하려고 뿌리 뽑는 건 아니고 아 내가 한번 시간을 들였으니까 계속 가보자라는 게 있고 저한테는 사실은 배운다라는 게 너무 소중한 건 뭐냐면 네. 왜 우리가 처음 뭐를 배우면 서투르잖아요. 네. 그리고 맨날 뭐 쿠사리도 먹잖아요. 왜 이렇게 못하는지 왜 선생님한테도 하고 혼나죠. 저는 이제 검도 사범님이 맨날 어저께 실수하고 또 한다고 막 하고 늘지도 않는다고 하고 근데 새로운 걸 배울 때 사람이 되게 겸손해지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가 다 잘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새로운 걸 배우면 제가 그 겸손함이 일에서도 나타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왜 어떤 일을 잘하다 보면 아니면 오래 했다 보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이제 자기 잘나는 네. 맛에 사는데 그 겸손함을 자꾸 이제 되새길 수 있고 근데 제가 저희 검도장의 사범님이 그런 말씀하셨는데 검도를 가리킬 때 가장 어려운 사람이 사회에서 성공한 임원분들이 검도하러 왔을 때 되게 왜요? 힘들대요. 왜냐면 그분들은 누구한테 꾸중을 들어본 사람이 없는 거예요. 맨날 뭐 잘한다 본인이 디렉트 해보죠. 이거 해 저렇게 했는데 검도장 와서는 사실 똑같은 일을 똑같은 이제 포스처를 거의 3개월 하거든요. 그러니까 네. 막 약간 지지나 같은 걸 느끼는 거, 부지나 같은 걸 느끼다 보니까 내가 회사에서 이렇게 잘 나가는 사람이 그런 걸 못 견딘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거기에서 이제 느꼈던 거는 우리가 겸손함을 다른 데서 배울 수 있구나. 그리고 그거를 회사에서도 이제 그 태도가 나오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못하지만 느리지만 계속하는 것 같아요. 참, 저는 궁금한 게, 그럼 디렉터님 하루 24시간을 어떻게 쪼개 쓰세요? 네. 뭐 모든 사람이 24시간 갖고 있죠. 똑같죠. 예. 그래서 저는 이제 아침에 일어나면 이제 일단은 그냥 양치만 하고 밖으로 나가요. 그래서 이제 1시간 뛰는데 뛸 때 이제 영어를 들어요. 그래서 이제 일석이조로 그래서 영어 공부도 영어 하고 공부를 계속 예, 하시고. 하고
그다음에 와서는 이제 뭐 또 아침 뭐 만들어 먹으면서 이제 또 뭐 영어 틀어놓기도 하고, 그래서 낮에는 일하고 또 일 끝나면 또 이제 하루 종일 뭐 일을 했으니까 또 1시간 정도 걸으러 나가요. 또 걸어 나가면서 또 영어 듣고, 네. 그리고 저녁 때는 이제 제가 다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뭐 화, 금은 검도를 나가야 되니까 네. 검도 연습하러 가고, 뭐 월요일 날은 제가 또 퍼블릭 스피치를 배우는 클럽이 있어요. 그래서 그 클럽에서 또 활동을 하고, 또 어떤 날은 또 제가 또 이렇게 그룹을 만든 게 있어요. 그래갖고 프렌즈라는 그 시컴 그걸 예, 대본을 시트콤. 대본을 읽는 또 모임을 만들었어요. 아하. 그래서 그거 읽는 날도 있고, 그래서 주말엔 또 백패킹도 가고, 그래서 조금은 더 알차게 좀 하려고 하고, 그런 생각은 들어요. 누구나 24시간 있는데 저는 약간 자투리 시간을 없애려고 해요. 그러니까 딱 뭐 일하다가 바로 나가서 뭐 하고 이렇게 좀 중간중간 누수하는 시간을 예. 좀 줄이려고 애쓰는 것 같아요. 예. 네. 참 존경스럽습니다. 그렇게 챙기다 보면은 이제 다른 사람을 챙겨야 되고, 특히 이제 가족을 챙겨야 네. 되는데, 가족분들도 사실 디렉터님의 손길을 원하는 경우도 있을 텐데, 그거 어떻게 네. 조절을 하세요? 네. 저도 뭐 그 힘들어하는 워킹맘을 했고, 지금은 이제 애가 26 다 컸지만, 네. 이제 애가 뭐 학교 다닐 때는 쉽지 않았죠. 물론 이제, 행운스럽게 저는 이모님이 이제 입주해서 같이 살았어요. 네. 실제 이모님이. 네네. 예, 그래서 사실 다른 분보다는 훨씬 더 수월하게 애를 키웠지만, 그때 당시도 굉장히 고민을 했죠. 그러니까 워킹맘으로서 애랑 시간을 많이 못 보내주는데 이걸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근데 이제 제가 지금에 와서도 굉장히 잘했다고 하는 건 2가지인데, 애한테 정말 집중 시간을 보냈어요. 이거는 우리가 보통 말하는 뭐 정량의 시간은 그러니까 양으로는 많지 않겠지만, 네. 정말 애 뇌리에 남는 그런 아. 정말 그렇게 집중의 시간을 보냈는데, 애랑 한 달에 2번은 여행을 갔어요. 1박 2일로. 그래서 예. 애 이렇게 머리맡에 전국 지도를 붙여주고, 애가 그냥 찍으면 거기 가요. 뭐 부산 찍으면 훨씬 좋겠지만, 네. 뭐 갑자기 뭐 금산 되게 가까운 데를 찍어요. 뭐 네. 예산 아니면 뭐 안동, 네. 안동이 안성. 예. 그럼 사실 1시간이면 갈 때를 1박 2일로 항상 저희는 가니까. 네. 근데 애랑 가면 항상 걷고 항상 저희 대중교통 타고 다니고, 그거를 다 가족 일기를 다 써놨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도 애랑 의사소통 되게 잘하고, 애가 26살이지만 전화 끊을 때 뭐 엄마 I love you 이렇게 아하. 사랑해 하고, 네. 그러니까 그렇게 저는 워킹맘이지만 집중 시간을 좀 가지려고 노력했고, 그런 걸 좀 해보시라고 권해드리긴 해요. 그러니까 네. 우리가 가족여행 중요한데, 가족여행보다 가족여행은 1년에 한 번 가시고, 네. 1대1 여행, 엄마랑 애 하나랑 아빠랑 애 하나랑, 애가 2이면 아니면 3이면 이렇게 하나. 네. 그래서 정말 내 온전히 100% 시간과 정신 집중을 애한테 해주는 거예요. 아하. 그걸 한번 해보면 정말 많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저는 알겠습니다. 우리가 워킹맘으로서 많은 시간을 같이 못 보내지만 집중 시간 한번 보내보자라는 네.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좋은 이야기를 들은 것 같은데. 네. 자, 마지막으로 이제 후배들이 있을 네. 거예요. 사회의 후배들도 있고, 또 네. 이제 구글에 도전하는 후배들이 있을 수 있고, 또 구글에 있는 후배들도 네. 있겠고, 어떤 이야기를 음. 해주고 싶은지, 내가 후배들이었다면 이런 시행착오는 안 했을 텐데, 또는 네. 이걸 하면 좀 더 좋을 텐데, 네. 라고 네. 얘기해주고 싶은 거, 네. 어떤 게 있어요? 일단은 저희가 직장 생활, 저도 초년병을 지냈는데, 되게 조급해요. 빨리 성장해야지, 빨리 진급해야지. 근데 자기 진급이나 뭐 성장이 이제 보통 우리가 생각할 때 진급이라고 생각하는데, 자기 성장은 내면을 채우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너무 조급해하지 말고, 저 그렇게 빨리빨리 한 사람은 아니거든요. 네. 천천히 가더라도 긴 호흡으로 꾸준히 갈 수 있는 그 자기를 채우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직장인이 뭐 권태기가 13579로 온다고, 13579 그 해 온다고 하는데, 네. 사실 그 말은 매해 올 수 있다라는 건데, 아하. 그거를 사실은 극복하려면 결국은 나의 성장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체력을 키우고, 그 다음에 나의 성장을 위해서 꾸준히 채우는 그런 과정이 네. 중요하다. 그리고 이제 하나 더 저는 꼭 강조하는 게 뭐냐면, 직장 생활하다 보면은 직장 동료와 이렇게 경쟁 관계를 하는데, 사실 같이 클 수 있는 관계이기 때문에 네. 그런 서포팅 시스템이라고 제가 얘기하는데, 같이 클 수 있는 동료를 만들어내서, 저는 사실 예전에 뭐 과장 때 만났던 친구를 지금도 다 지금 임원이고, 어떤 친구는 대표가 됐는데 지금도 같이 만나서 서로 성장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사실 같이 성장하면 더 오래 갈 수 있어서 그런 동료와의 그런 서포트 시스템을 좀 만들면 좋겠다라는 거를 페이스메이커 같은. 네, 맞습니다. 페이스메이커가 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짧은 시간 정말 많은 좋은 얘기를 들었고 많이 배웠습니다. 네. 디렉터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